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어떠한 키워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이재규 SK증권 PB차장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까다롭고 어려운 시장입니다. 돌파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지금은 어디를 봐야 될까요? 자, 외풍에서도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쪽, 체력이 돋보이는 쪽 먼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이야기해보면서 로봇과 함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담아보도록 할게요. 현대차에 대한 목표 주가 60만 원 그리고 65만 원 가능한가요? 라는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늘 80만 원 선까지 목표가가 나왔더라고요. 자, 여기에 기반해서 왜 이렇게 오늘 선전 중인가 이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차장님, 오늘 현대차 일어서는 모습에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미국 증시의 약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정교장 개장 전에 분위기는 어두웠잖아요. 현대차가 유독 강하게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견디며 불을 뿜어내는 특별한 이유가 일단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가는 걸 보셨던 투자자분들이 어쨌든 현대차가 지금 밸류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고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 좀 더 좀 편안한 선택지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제조업 밸류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PER 기준으로도 이제 10배가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제 미국이라든지 미국이나 또 중국 쪽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차 기업들의 평균적인 PER을 반영을 해보면 테슬라는 차치한다라고 하더라도 PER 기준으로 18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중국계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도 15배 정도로 준다라고 한다면 상방 여력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게 좀 조정을 받으면 기간 조정 받고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쉴 틈 없이 그런 어떻게 보면 기회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이걸 공략해 보신다면 굉장히 고민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에선 추가적인 상승 밸류는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기존의 제조업체에서 지금 로봇 쪽이 붙어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부여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방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매수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적이 나오고 성장성까지 붙은 업종이나 업종 내 기업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대안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명분으로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궁금한 부분 이걸 것 같아요, 차장님. 우리가 현대차의 매력 왜 강한가 이 점을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강한 종목은 추가로 버티면서 갈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형성되었다라는 논리 자체에는 확신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네, 근데 맞아요. 지금 시장이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정말 강하죠. 그리고 그 강한 기업들이 연속성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원전주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어제에도 주가 흐름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우리기술 같은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으로도 자금이 좀 넘어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대형주가 예를 들어가지고 100점이고 중소형주가 50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들어서는 대형주가 한 80점 정도 되는 것 같고 중소형주들은 한 7, 80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뀐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대형주만 선호하시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못 올라온 쪽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코스닥 쪽에서 너무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매력적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2주 후에 한 달 후에 어떤 주가 흐름이 지금부터 만들어져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지금 강력한 대형주보다는 한 달 후에는 오늘 좀 약세를 보이거나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종목들이 한 달 후에는 조금 더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침 원전 이야기 제약바이오에 대한 대응책도 잠시 후 고민을 해볼 거라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로 조금 더 돌아와 볼까요? 그룹주의 에너지도 강해서 이재은 대표님의 뷰도 공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장중 흐름 보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요. 대표님의 시각에서는 현대차가 오늘 가장 강하게 이렇게 수급 집중의 그 중심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게 단독 보도일 땐 항상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태스크포스 팀 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나스닥 상장 작업 본격 착수한다라는 뉴스까지 있더라고요. 이 상장에 대한 부분이 포인트로 본다면 이쪽 위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로봇에 대한 재평가 위주로 전략을 짜는 게 맞을까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TF팀에 대한 구성은 이제 사업적인 성공을 통해서 몸값도 높이고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TF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IPO, M&A 전문가 약간 이런 일들 많이 하셨던 사람들이 약간 그 TF팀으로 꾸려져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좀 시장에서는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로봇주들이 이제 현대 그룹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이 움직인 이유에 있어서는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재료를 찾기를 좀 원하는데, 오늘 로봇주가 이렇게 시세를 보였던 건 지정학적 리스크와도 좀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 이제 군민융합 정책을 통해서 민간 로봇 기술을 지금 군사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강화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이런 군사적인 로봇 도입 소식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는 요소이고, 이에 따라서 지금 그 중국에서도 그렇지만 부품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만들고 이제 앞으로 양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앞단의 부품주들이 있는데, 지금 중국산 부품이 저렴하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기업의 부품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의 의회와 국방보고서에서도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국 쪽에서 전사적인 이런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미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는 만큼 오늘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완성 로봇 그리고 부품주들까지 다 연동돼서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 AI 다음으로 로봇을 국가산업으로 지정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온 만큼 미국에서의 수혜적인 측면들을 좀 시장에서는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대차에서는 좀 우호적인 이슈들이 다 같이 붙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로봇하면 대장이 현대차라는 논리로 대응책을 짜오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대표님, 이제는 그러면 지배구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다면 현대차 그룹이고, 조금 더 지정학적 리스크나 로봇 자체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순수 로봇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주신 걸까요? 그렇게 되면은 좀 이원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안에서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수혜주도 보시면 좋겠지만, 네. 요즘에 자동차 관련돼서도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밸류체인으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부품주들 중에서는 이제 앞으로 센서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액추에이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더욱더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이 부분이 어떤 기업이 제일 수혜를 본다라고 확정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순환매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이런 이슈들이 또 붙어줬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성격으로 수급적인 요인들을 좀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활용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간이 좀 지나가서는 좀 더 명확하게 이런 좁혀지는 종목들이 좀 좁혀지는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들어가서 전략 고민 더 해보도록 하죠. 이재규 차장님, 저희 큰 틀에서 오늘 현대차 그룹과 함께 로봇 이야기를 시작을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종목으로 들어간다면 오늘 현대차는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공략 포인트 남아있는 곳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뭐 현대차가 부담스러우면 기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로봇을 공략하기 어렵다면 부품주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 보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쪽 안에서의 덜 오른 쪽의 매력도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일단 뭐 기아도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현대차 그룹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대차 그룹 중에서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대차를 보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시가총액이 크고 무거운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현대차가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좀 꺼지면서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면 다른 기업들은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냥 현대차를 이렇게 전공법으로 좀 이렇게 공략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오늘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밀림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의 관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을 듯 계속해서 올라갔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주가 흐름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대차를 먼저 말씀드리고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렇게 많이 못 움직였었던 기업들의 변동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못 움직였다가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는 기업들이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우리가 과거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기업들이 사실 뭐 뉴로메카라든지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작은 기업들에 비해서 저는 많이 못 움직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차가 로봇의 대장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규모가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기업들도 매력적이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과거의 대장주였지만 조정을 좀 받은 이런 큰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부분이 약간의 성격이 바뀌었다면 일 것 같아요. 오늘 SR과 같은 경우는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전통적인 부품주였잖아요. 그런데 로봇 모듈에 대한 모멘텀,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이건 반영이 되는 걸지 이제는 로봇주로의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성격이 헷갈립니다. SR같이 새롭게 로봇 모멘텀이 붙은 쪽은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게 맞아요? 좋죠. 지금 SL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적으로 기업 자체가 영위를 했었던 사업 분야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2조가 좀 넘어가는 기업인데 영업이익이 3천억이 넘게 나오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L이라는 기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데 로봇이 추가적으로 성장 모멘텀으로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현재 24% 올라가고 있는 기업을 가지고 제가 더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좀 위험스러운 발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조정을 좀 받으면 그때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가끔씩 이제 방송 나가면 이런 설명을 드려요.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로봇 쪽에 대한 산업 캐파 자체를 사업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후에 모멘텀이 부여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SL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선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동차 쪽에 대한 부품주로서는 신선한 기업은 아니지만 로봇 쪽에 대한 이런 새로운 모멘텀이 부여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변동성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로봇주 중에서는 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큰 기업들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신선도도 중요하지만 대장 역할 하는 쪽에서 조금 더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조언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 강한 쪽 반도체 역시 있죠. 수출 데이터에 기반한 힘이라고 보면 맞을까요? 전체 섹터가 잘 간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의 힘이 느껴지는 현재 구간이긴 한데요. 이지은 대표님, 오늘 뭐 반도체가 뜨겁습니다. 형님들이 모두 잘 가는 한시 구간입니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힘있게 움직여준다라는 점에 대한 주목도를 높여도 될지 첫 번째, 그리고 이 모든 게 수출 데이터와의 연결고리가 깊다라고 보면 맞을지 궁금합니다. 네, 수출 데이터와의 연결고리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수치 자체가 워낙 잘 나오기도 했고, 근데 원래 이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장이 엄청 탄력적인 모습이 항상 나와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게 하나의 재료로 더해지면서 저는 수급적인 요인이 상당히 좀 강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오히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고 있는 종목과 섹터가 더 극명하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게 딱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몰리면서 대기 매수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고 그 안에는 결국 29일에 모두 다 실적 발표, 특히 삼전은 세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파운드리에 대한 적자폭 축소라든지 이런 쪽에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요. 오늘 도이치방크에서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 AI 관련돼서 약간의 이런 기업별로 차별화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제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AI 메모리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수익성적인 부분들이 그래도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서 메모리 기업들은 좀 차별화돼서 병목 현상에 대한 수혜에 대한 측면들을 또 부각을 시켜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메모리 쪽에 대한 쇼티지라던가 공급자 우위 시장은 여전히 유효하고 가격에 대한 상승세도 있기 때문에 스토리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참 많은 변동성을 겪었지만 반도체 쪽으로의 메모리 쪽으로의 이런 변동성은 크게 없을 정도로 계속 견조한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급에 대한 요인이 이렇게 주가를 받쳐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SK하이닉스는 하락 반전, 최근에 좀 더디죠. 대표님, 그럼 삼성전자 중심으로는 지금 14만 원이라는 이 라인대가 지켜진다는 가정하에는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건지, 그렇다면 그 전에 매수 전략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취해야 된다라는 의견 주실지도 여전히 매번 궁금합니다. 사실 뭐 20만 원 간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네. 이게 우리가 그 끝은 지금 이미 사이클을 탔고 어느 정도 선반영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따라 붙고 있기 때문에 이 끝을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추가 업사이드는 절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얼마 전에 아이폰 가격도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신 아이폰 이제 신규 출시된 아이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가 또 나온 만큼 그만큼 메모리 변목 현상은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 이전에 14만 원 이하 가격에서도 지금이라도 살까라는 그런 의문이 항상 붙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저는 기대 수익률은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포모를 지금 어느 때보다 느끼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마음 편히 분할 매수로 내가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기대 수익률은 낮더라도 삼성전자 지금도 기회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 계속 강하게 위로 뚫고 올라간다라는 점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그중 하나이긴 한데요. 대형주가 아니라 소부장단이라면 오늘 어떤 아이디어를 구사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차장님, 사실 반도체도 여기까지 지수를 끌고 온 1등 공신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소부장단에서의 흐름은 다소 엇갈리면서 연속성에 있어서는 물음표 붙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한 쪽 보다 보니까 TSE 정도도 나오더라고요. 이슈 감고 소부장단에서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확정하는 전략으로 소부장은 대응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섹터 전반의 분위기를 믿고 조금 더 가는 전략을 취하는 것도 유효합니까? 네, 저는 뭐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확률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름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소부장들은 왜 이렇게 못 움직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실제로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못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장비주들은 시세가 나온 기업들이 꽤 많이 있고요. 뭐 TSE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브카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번에 좀 부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낸드 쪽에 대한 사업을 주로 영위를 좀 하다가 이번에 D램 쪽과 HBM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로 인해서 어쨌든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을 우리가 본다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정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추가적으로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도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소재주들 가운데에서도 몇몇 기업들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못 나오다가 오늘 보시면 동진세미캠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증권사에서도 레포트가 하나 나왔던데 코미코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이호경이죠. 예, 코미코 같은 경우도 이제 소재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가장 늦게 붙는 것은 소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아쉽고 장비주를 들어가자니 주가가 좀 올라온 것 같고 그렇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가장 끝단에 움직일 수 있는 소재 쪽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이게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시장의 분위기에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강하게 움직이고 이슈가 되는 것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루하다는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면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개인적인 성향의 판단에 따라서 저는 전반적으로 소부장을 아직까지는 매도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데, 신규 매수를 본다라고 한다면 소재 쪽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비단 이야기 최근까지는 많이 했는데 소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대형주 위주로는 힘이 느껴진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두 번째 키워드에서 몇 번이나 했는데요. 지수의 힘이 여기서 또 한 번 확인이 되는 걸까요? 오늘 오후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하락폭 많이 줄였습니다. 조금 몇 분 전에는 빨간불이 전환되기도 했거든요. 삼성전자의 탄력이 조금 더 키워지면서 그래도 상승 전환까지 조금 더 머무를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이 파란불, 빨간불의 경계에서 조금 더 시선도 나눠주시죠. 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오늘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최근까지는 니켈, 리튬 이쪽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천연가스 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테마성 논리라고 하더라도 그 틈바구니 속에서 부각될 수 있는 종목군 있을까요? 천연가스 쪽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은 대표님, 일단 윗꼬리가 전부 다 길게 달린 종목들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더 한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란 점, 그리고 원자재 가격 연동해서 종목들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짧은 데는 트레이딩의 논리로라도 기회 있다라고 보실지 궁금합니다. 트레이딩으로 보시기에도 사실 핸들링이 쉽지는 않은 어려워요. 종목군들이 많아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보면 상승했다가 이제 윗꼬리를 길게 좀 단 모습인데, 이게 과연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매에 참여를 했을 때 얼마만큼 이 수급적인 요인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쉬운 종목들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안에서 원자재 관련주들은 워낙 변동성이 크고 좀 시가총액이 의외로 좀 낮은 기업들, 그리고 실질적인 실익이 없는, 좀 기대했던 것보다 실익이 좀 덜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자재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냥 테마성으로, 아니면 그때그때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의 대응 영역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단단한 대형주가 오르기 때문에 테마단의 논리가 조금 더 까다로워진 것 같네요. 그러면은 LNG 강관 쪽과 연결고리 가진 쪽은 다른 아이디어가 가능할까요? 차장님과 이야기 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목군 움직이는 요즘인데 강관 이야기에 대한 모멘텀도 봐도 될까요?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시작되었다라는 발언 나오면서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 아직까지 유지되는 쪽, 이쪽에서는 보이거든요. 큰 틀로 본다면 강관, 에너지 괜찮습니까? 아니면은 자연 개발로 보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오늘 만약에 시장이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전환이 되고 좀 올라오는 것 같네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아직까지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지수 자체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양시장 모두 다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뭐 넥스틸이나 휴스틸이나 이런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다만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실적이 또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이고 LNG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미국 쪽에서 부여가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매출을 만들어내면 요 기업들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그 산업통상부 장관이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발언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단은 테마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거나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많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개선되는 시장이 온다면 그때는 또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적을 기반으로 한다면 또 매력적이지만 요 기업들이 실적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 너무 공격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뉴스플레이 위주로만 대응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원자재에서 조금 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서 펼쳐볼까요? 에너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형님이 움직이기는 하는데 전력 설비 쪽의 흐름은 약하고요. 원전도 제각각이라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되실 것 같습니다. 가장 헷갈릴 부분이 오늘 원전이실 것 같아서요. 추가 원전 건설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쪽을 어떻게 지금
대응하면 좋을지 여기서부터 또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어제도 정책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지 원전 쪽에 움직임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있었고 신규 원전 필요한다면 안전성을 검토해서 열어놓고 판단하겠다라고 코멘트가 나왔죠. 어떤 종목 중심으로 보는 게 맞아요? 섹터에 대한 에너지 자체는 여전하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아침보다 오전보다는 오전에는 오히려 한신기계라든지 뭐 에너토크 또 보성파워트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네. 지금 윗꼬리를 달면서 많은 종목들이 좀 밀리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오늘 이야기 나온 발언들을 보면 원전에 관련돼서 필요하면 신규 원전도 검토가 가능한다.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신규 원전까지도 발언이 나오면서 정책적으로 약간은 이제는 보수적인 스탠스가 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 어제 원전주들의 중소형주들까지도 좀 시세를 이어가게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원전 관련돼서 해외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라던가 그리고 정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압축적으로 움직였었던 때를 기억을 해보면 여전히 저는 그 종목들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가 그동안 못 올라갔기 때문에 옛날과 연동을 해서 좀 소부장 기업들도 같이 시세를 이어갔지만 결국 테마성으로 좀 돌다가 수급이 이탈되면 약간은 좀 꺼질 가능성도 오늘 오후장 흐름을 보면서 좀 느껴졌기 때문에 원전 관련돼서는 여전히 종목을 압축해서 실적에 대한 가시와 모멘텀과 실제로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 해외 원전에 대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미국의 대형 원전 10기 건설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요를 가질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압축해서 원전주는 보시는 게 중소형주들은 지금 오늘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들을 보니까 단기적으로 변동성과 순환매는 이뤄질 수 있겠지만 추후에는 또 구조적인 성장을 갔을 때도 지금 로봇과는 좀 색깔이 다른 쪽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스탠스 바뀐 부분에 따른 수급 유입은 있지만 중소형 단주들은 워낙 변동성 클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을 같이 이뤄나갈 수 있는 종목들 압축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한국전력 같은 경우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이 정도면 잘 버텨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신규 원전이 건설될 경우에 리레이팅 가능할까에 대한 기대가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공기업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요. 다른 시각으로 이쪽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 한국전력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쪽은 달라요? 네, 그리고 베트남 신규 수주 받기 위해서 지금 TF팀 구성에 대한 요청이라든지 물론 이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 좀 검토하겠다라고 또 이야기 나온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과 그리고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 사실 한국전력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 거기에 실적 원전까지 다 복합적으로 이슈가 엮어져 있기 때문에 시세가 강하다고 보고 있고 추가 탄력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다른 시각, 한국전력 정도는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그러면 사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재규 사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오늘 원전 중심으로 했을 때만 저희가 정책에 대한 그 후광 효과 이야기를 했는데 정책발 모멘텀으로 조금 더 볼 수 있는 섹터 있다라고 보세요. 사실 오늘 종목이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기자회견, 법사위 소식에도 잠잠하긴 하거든요. 다만 방향성을 본다면 정책 어느 쪽을 지금은 조명해 보는 게 사장님 맞을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시장에서 변동성은 원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원전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메인으로 잡고서 진행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는 결국에 AI라는 트렌드 하에서 안에서 이제 에너지원에 대한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면 좀 변동성이 나올 것 같고 지금 뭐 이제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방위산업이라든지 뭐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방산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최근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던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2026년도 3분기, 4분기가 되면 실적적인 부분이 잘 나올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는 저평가의 메리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방산 쪽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기자회견 자체가 장중에 진행이 되면 과거에 뭐 탈모 관련주도 변동성이 나왔고요. 또 추가적으로 뭐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도 많이 나왔는데 큰 정책이 한 번에 바뀌진 않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
AI, 반도체, 바이오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전고체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을 좀 분류를 해놓고 체크를 해서 변동성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방산 쪽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뭐 최근에 오늘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발언을 하게 될 텐데 유럽 연안과의 그런 갈등 관계가 지속이 되면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좀 부여되면서 시장이 좀 밀리거나 조정을 받을 때도 약간의 그런 방어주라기보다는 해지 성격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방산주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다보스 포럼에서 나오는 코멘트도 저희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여유 있게 마지막 키워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죠. 저점에서는 다소 올라왔지만 여전히 무겁습니다. 마음 무거운 구간을 어떻게 시선 정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제약바이오 오늘 알테오젠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조단위 계약 곧 나올 것이다 라는 코멘트로 시장을 열광하게 했다. 오늘 이렇게 됐거든요. 장중 흐름, 지금 위치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이야기해보죠. 대표님, 저희 하루 전에 알테오젠 이번 주인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 나눴었고 이 규모가 실망을 줄 것이다 라는 의심 자체는 뭐 저희도 많은 분들이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없던 건 아니고요. 규모 자체가 실망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락 중이에요. 그럼 어떤 시선으로 일단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알테오젠은 일단 규모 자체가 조 단위가 아니라 4,100억 원 정도 규모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실망감이 일단 1차적으로 나왔고 오늘 시장에서 또 추가적인 하락을 야기시킨 이유는 키트루다 SC의 로열티가 2% 정도다라는 부분이 좀 시장에서 공개가 됐는데 이거는 저도 좀 의외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원래 지금 이번에 2025년 3분기 그 분석 보고서에서 머크극에서 공개한 게 11월 달에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2%라는 그 부분이 이제 로열티 2%라고 적용이 되어 있는데 시장이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추정치를 매출액과 그리고 이익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을 했을 때 로열티 5% 수준으로 계속 보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2%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좀 큰 그런 상황입니다. 통상 로열티 매출 1조로 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2%까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6천억 이상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감으로 다가왔고 알테오젠 측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2%가 이제 공개된 부분에 있어서 좀 당혹스러움도 있기는 하지만 특허가 유효한 2043년 초까지 수령한다면 마일스톤은 18년 동안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10년 동안 수령을 하는데 우리는 18년을 로열티를 수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부분은 지금 글로벌 국채금리도 급등을 하고 있고 금리에 대한 상황과 여기에 또 알테오젠의 기대 심리가 너무 컸던 부분이 두 가지였는데 이 두 가지가 기대치를 하회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건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진 하락이고 쉽사리 회복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를 받았어야 됐던 가격 라인까지도 다 이탈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해서는 우려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기술 이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서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믿고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 내가 물량을 너무 많이 넣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는 일부는 살짝 비중을 좀 대응을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기에 적합한 비중만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조절도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재규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알테오젠에 대해서 지금 현 구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 증권가는 괜찮다 긍정적인 시각 내놓고 있어서요. 그리고 더불어서 알테오젠과 기술 이전 수출 기대감으로 같이 올랐던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어떤 네.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건지 같은 논리로 보는 게 맞는지도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낙폭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심에 대한 영향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로봇주가 굉장히 강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렇게 좀 굵직한 기업들이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이제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어느 정도 밀리다가 이제 투메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투메가 나오면서 저쪽으로 옮겨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알테오젠을 제외한 나머지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 뭐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가만 보시면 지금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붙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좀 특이하거든요, 지금. 알테오젠은 거래 대금이 많이 붙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 상황인데 오늘 장 마감되고 나서 뭐 수급이라든지 거래량을 최종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겠지만 원래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저는 좀 조심하자라는 주의지만 알테오젠 외의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휩쓸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현금 여력이 많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분할 매수의 관점도 맞는 것 같고 다만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미 비중이 많은 분들은 저는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를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땐 비중 조절이 필요하고 신규 매수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말씀을 잘 해주셨던 것처럼 질문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바이오 테크 기업들이 낙폭이 유독 커요. 보시면은 지금 3,000당 제약은 올라오고 있고요. 파마리서치는 뭐 다른 쪽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메지온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있고요. 오스트코텍 같은 경우도 밀림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의 낙폭이 굉장히 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는 뭐 기간 조정이 며칠 진행될 수 있겠지만 낙폭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응 전략 고민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스탁 이지은 대표, 이재규 SK증권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